일단은 초등학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정도 됐어요.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운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달리기가 빠른지 민첩한지, 그죠? 그 다음에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축구할 때 필요한 동작들이 있어요. 뭐 그냥 빠르다 이것도 좋은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발력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방향전환해서 뛰는 게 그런 게 빠른다든지, 아니면 잔발을 잘 쓴다든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어가지고 빨리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유연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운동 능력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그냥 빠른 거지. 일단은 스피드가 빠른지, 민첩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구력이 좋은지, 체력이 좋은지,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 능력이 좋으면 어쨌든 간 축구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면 습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제 키, 골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키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을 수도 없어요. 키는 큰데 또 둔한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키는 크고 이제 등치도 있는데 밸런스가 불안정하다거나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작아도 밸런스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얘는 그래도 축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축구 지능이에요. 축구 지능은 내가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공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수비가 옆에 한 명 있고 뒤에 한 명 있어. 근데 그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수비가 없는 쪽으로 공을 잡아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이쪽에 우리 편이 있는 것 같으니 그쪽으로 바로 공을 준다던가, 이런 게 축구 지능이에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부분이 커요, 사실. 보통은 운동 능력이 좋은 애들이 이게 좋기도 해요. 근데 그걸 다 갖췄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운동 능력, 그다음 신체적 조건, 축구 지능.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노력의 역치. 그러니까 노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애들은 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하루에 2시간을 훈련을 했어요. 내 기준으로는 2시간이 나한테 최고치야.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3시간이 최고치고 어떤 친구한테 4시간이 최고치예요. 근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노력할 수 있는 그 역치가. 그것도 중요하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 얘는 어느 정도 축구 선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보고, 첫 번째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운동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신체적 조건, 그 다음에 축구 지능, 그 다음에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다 갖추고 있는 애들은 100%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한 2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거든요. 예전에 부모님이랑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레슨을 해달라고 이제 오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한 100. 근데 축구를 그때 6학년 이제 되는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는 큰데 몸이 너무 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축구보다는 농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농구는 빠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골 밑에서 잘 버텨주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스크린 플레이 해주고 뭐 이러면 되니까 축구보다는 농구에 적합한 몸이다라고 해서 제가 레슨을 거부한 거죠. 레슨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배우면은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키는 큰데 몸이 너무 둔해서 축구랑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단순히 키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축구가. 부모님들이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시간을 훈련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운동 능력이 부족해요. 또 어떤 친구는 운동 능력이 좋아. 근데 이 친구 둘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 그러면은 같은 시간을 해도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가 습득하는 게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는 1시간에 해서 어떤 플레이가 나왔어요. 근데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는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해야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얘도 레슨을 하고 얘도 훈련을 열심히 했고 다 같이 했는데 왜 얘는 안 되죠? 왜 우리 아들은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상대적으로 그 다른 친구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운동 능력은 진짜 타고나는 건데. 그래서 운동 능력 자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피지컬 레슨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운동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키워주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경기력에 좀 문제가 있겠죠. 뭐 기본기가 좀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경기장 들어가면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판단력이 좋다는 거고 축구 지능이 그래 조금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본기는 괜찮아. 근데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는 좀 그 축구 지능, 판단 이런 게 아직 더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내보니 초등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잘 먹이고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거든요. 고민할 거 없고 잘 먹이고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 진학, 실력 이런 거 전혀 고민할 것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중학교 가보셔야지 안다는 거. 그게 가장 함정이죠. 그죠? 그 전까지 모른다는 거.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알지 못했잖아요. 절대 몰라요. 왜냐면 지금 당장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레슨하던 그 부모님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답이 없어 보인다. 초등학교 때. 예. 근데 게임을 뛰는데 워낙 작고 느리고 하다 보니 너무 답이 없어 보인다고 어떻게 하냐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맞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요. 아버님 답 없습니다. 지금 백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걱정해봐야 답 안 나온다고. 중등 가면은 초등학교 때 그때 괜한 걱정을 했구나.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을 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또 달라지는 거고, 네, 성인 되면 또 달라지는 거고, 네,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운동 능력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좀 봐야 될 게 뭐냐, 애들이 힘이 붙고 키가 컸어요. 그때 그런 순간적인 동작들이 빨라졌는지 예전보다, 그다음에 버티는 힘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가서도 이제 힘이 안 붙는다. 그래도 키는 크는데 밸런스가 좋지 않고 약간 비리비리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 피지컬 센터를 가시던 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중학교 때 갑자기 확 크거든요. 예를 들어 키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150이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한 1년 사이에 10cm에서 막 25cm까지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커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갑자기 1년 만에 키가 크니 스스로 내 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어떤 드리블이나 패스나 킥 자세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던 게 안 나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밸런스를 빨리 잡아주는 뭐 훈련들을 하거나 아니면 피지컬 훈련들을 해서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 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축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우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템포를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언제 패스를 줘야 되고 언제 드리블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뭐 오버랩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전술 지시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는지, 예, 이거를 조금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간에 대한 이해, 예, 그 다음에 타이밍 이런 거는 알고 중학교로 올라가야지 빨리 11대 11 축구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어떤 전술을 짜서 하던 빨리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학년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독님들이 어떤 걸 지시를 하거나 어떤 전술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만큼 그 선수가 그걸 소화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본다는 거죠. 같은 피지컬, 같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술적으로 이해력이 좋은 애들을 선발로 넣겠죠. 고등학교 갔어. 그러면 그 포지션에 특화된 운동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드 윙이야. 그러면은 엄청 빨라야 되는 거고, 미드필더라면은 일단은 뭐 잘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비다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야겠죠. 힘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겠죠. 운동 능력이나 신체적으로 조건들이 어느 정도 그 포지션에 맞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부터는. 근데 그렇게 돼 가요. 왜냐면은 훈련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맞게끔 운동 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컸겠죠, 애들이. 더 이상 크지 않았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웨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피지컬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물론 그때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하고 이제 전술적으로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그때 가서는 이제 뭐냐, 이제 지능, 수싸움. 요즘에는 그 고등학교 축구도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감독님들이 굉장히 전술을 준비를 많이 해요. 정말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해야 되고, 그거를 못하면은 경기를 안 띄켜줘요. 부모님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실수한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경기를 뺀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원하는 전술을 소화하지 못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중요한 게 그 성적이에요. 왜냐면 그게 이 대학 진학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경기 기회를 주는데 팀
안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혼자 축구하거나 뭔가 어울리지 못하는 플레이들을 하면은 감독님들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게임 뛰기 힘들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전학을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잘 써먹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진짜 애들 잘 가르쳐야겠구나. 잘못 가르치면 진짜 나중에 욕먹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운동 능력도 좋고 신체적으로도 지금 다 갖춰졌고 이제 축구 진행도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결국에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성인이 돼서부터는 먹는 거나 자는 거나 개인적으로 보강 훈련을 한다는 거나 그런 거랑 이제 자기 멘탈 관리, 그러니까 몸 관리 못 해가지고 망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어요. 뭐 운동신경도 좋고 기술도 좋고 지능도 좋아.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주목받고 연령대 대표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 가면 안 보일까? 그런 선수들은 결국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관리를 못했거나 자기 몸 관리를 못했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게 좋아요. 일찍 자고 먹는 거, 그다음에 아프면은 쉬는 거, 아니면은 아프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 그러면 상체라도 한다던가 뭐 이런 몸 관리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선수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아이가 노력은 해요. 지능이 좀 부족해. 그거는 사실 배워서 코칭으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노력도 많이 하고 지능도 괜찮아. 근데 피지컬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죠. 네, 그런 애들은. 초사 올라갑니다. 제 아들이라서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패스도 잘 돌리고 성실하고 골도 나름 넣습니다. 그냥 즐기게 냅두면 될까요? 팀 친구들은 피지컬 레슨 시작해 따라가야 될까요? 안 시켜도 돼요. 성실하잖아요. 그냥 두시고. 팀 친구들이 피지컬을 해가지고 피지컬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또 자극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작하다 보면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럼 다 해야 돼요. 어떤 부모님이 저기 필라테스를 한대. 그럼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어디가 스킬 레슨이 좋대. 거기 가서 하고. 그걸 한번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부모님들이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레슨을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스킬적으로 볼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하다가 4학년 때부터는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레슨을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좀 유명한 것 같아. 인스타에 봤는데 여기가 좀 있어 보여. 여기 갔다가 여기도 가. 근데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반대.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이거 좋다, 여기 가봐라, 여기 가봐라. 모든 종류의 레슨, 그 다음에 애들 먹는 거, 마사지 받는 거, 어디가 좋다. 이런 분들이랑 친해지시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다 가야 되거든, 거기를. 팀 훈련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나중에 한 중학교 정도 되시면은 그때 참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노력하는 거는 좀 많이 노력했고 운동 능력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신체적으로도 나쁘진 않았고 축구 지능은 별로였던 것 같고 저는 그냥 한 개 반 정도 갖추지 않았나 어렸을 때 저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 저도 대학 가고 프로 가고 했잖아요. 뭐라도 있어야 부모님들도 시켜주는 맛이 날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짜 막 답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열심히도 안 해. 잘하지도 못해. 키도 작아. 그러면은 진짜 막 속 터질 것 같아. 노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맞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학생 정도 됐는데 운동하기 싫어하고 막 힘든 거 하기 싫어하고 운동 힘들다고 막 쉬고 싶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든 거를 참고 자꾸 해보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 들여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이해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초등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애들이 이제 워낙 작고 그러면은 킥이나 이런 건 힘들죠. 그건 나중에 좋아져요. 제가 그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할 때도 제가 한 번씩 킥을 알려줘요. 킥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킥이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다 보니 멀리 차고 싶어 해요. 멀리 차고 싶어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막 세게만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킥을 차요. 당연히 안 날아가죠.
그래서 저는 안 날아가도 되니까 자세만 올바르게 갖추고 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킥하는 자세를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만 이렇게 계속해. 그러면 나중에 힘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멀리 나간다. 자세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 U20 일본이랑 하는 거 보는데 와 크로스 올리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 선수들이 그래도 그 연령대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인데 크로스를 저렇게 올린다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사실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저희 아이와 같이 보고 있는데 아이가 프리킥을 엄청 잘 차서 득점을 했어요. 그 후 부담감이 생겨서 득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귀엽네. 몇 학년인가요? 부담감이 생긴 만큼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이거 연습하는 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킥도. 네. 그것도 진짜 습관적으로 그냥 찾는 거라서 사실 프리킥은 골을 못 넣어도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프리킥을 많이 넣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니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요? 사춘기도 아닌데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코치님도 상담 때 이야기하면 그냥 냅두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감독 노하우를 알 수 있나요? 숙박대회 같은 데 가면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미팅을 오래 해요. 어떤 동기부여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정도는 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뭔가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거의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8명은 안 돼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그 한두 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제 얘기를 듣고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절대 10명이 다 안 됩니다. 많아야 한두 명. 그 10명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보고 배우는 게 좋거든요. 중학생이다 그러면 1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형들 그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태도 좋고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런 거 보고 배우니까. 근데 주변에 애들이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맨날 게임만 하고 어떻게 하면 놀까 이 궁리만 하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똑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화되겠죠. 그래서 제 방법은 애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팀을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해서 레슨 같은 걸 좀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씩 축구장을 가서 좀 축구를 보게 해주신다거나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는 이제 애들 숙박대회 가거나 어디 가면은 그 광주 FC 다큐를 많이 틀어줬어요. 그걸 보면은 좀 느끼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걸 또 많이 틀어줬는데 뭐 그런 것도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